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7번부터 볼 차례죠. 37번부터 39번까지는 뭐 B형하고 똑같으니까 역시 B형에 가서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이제 40번부터 마지막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바되는 관계로 그냥 한 지문만 따로 독립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요 한 지문이면 요번 강좌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40번부터 42번까지는요. 우리 이거는 고전소설이죠. 임장군전. 그쵸? 고전소설이 나올 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등장인물에 표시해가면서 푸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고전소설 속에서 인물은 한 명이어도 일단 인간관계를 파악을 해야 줄거리를 파악을 하든 주제를 파악을 하든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물은 이 한 놈인데 얘를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이 달라요. 또 거기다 또 영웅소설이면 얘는 또 집을 나와서 고난 뭐 이렇게 막 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양육해주면서 길렀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또 달라요. 그러다 또 얘는 또 위협을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나가서 관직명이 또 달라요. 자신의 호도 있어요. 막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다른 놈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계도는 뭐 엉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일단 동그라미 먼저 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의 이름은 지금 얘 이름이랑은 조금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사람을 지칭한다 싶으면 이름이 아니어도 그냥 관직명이 됐더라도 그냥 다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지 나중에 이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연결을 시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에서는 고전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이름,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말을 찾아내는 거를 우선으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볼게요. 소설이니까 보기에서 힌트를 준 게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챙겨가죠. 42번에 보기 있죠? 보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은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14년에 청나라 태종이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한 인조가 조선의 인조겠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쫓겼다가 항복하고 굴욕적인 화약을 맺었던 사건이다. 자, 굴욕적인 화약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자, 굴욕적인 그냥 뭐 삼전도에서 뭐 절을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3번 했다는 둥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병자호란은 청나라한테 우리가 당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쵸? 맺었던 사건이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은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등장인물이니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할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 동그라미의 모함으로 죽었다. 임장군전은 병자호란이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허구적 내용을 가미한 소설이다. 소설이라는 게 있음직한 일을 쓴 거기 때문에 개연성 플러스 허구성, 그쵸? 소설의 주제는 임경옥에 대한 영웅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조정 관료에 대한 비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드러난대요. 그럼 어쨌거나 이 소설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굴욕을 좀 허구성으로 나마 씻어보려 했던 그런 의도에서 지어졌구나 라는 거 알고 들어가 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예요. 이시백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이시백 동그라미, 임경옥 동그라미 군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마침 그때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마땅한 장수가 없어 임경업이 청병대장으로 출전하여 가달을 물리쳐 명나라와 호국의 그 이름을 떨친 후 조선으로 돌아온다. 자, 임경업이 위협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앞부분 줄거리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임경업 동그라미 의주 부윤으로 도임한 후 의주 부윤 동그라미 왜요? 인물을 지칭하니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 부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주 부윤 동그라미 하시고요. 도임한 후 군정을 살피고 사조를 연습하더니 호장이 뭐 이자 붙은 거 보니까 주격 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호장도 인물을 지칭하겠죠? 호장 동그라미. 호장이 경업 동그라미 경업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압록강에와 엿보건을 호장이 엿봤다. 호장 저 청나라 장수가 되겠죠. 엿보건을 경업이 대로 크게 열받아서 토병을 호령하여 일진을 엄살하고 되놈을 잡아들이라 하고 명하니 군사가 되놈을 결박하여 들이거늘 경업이 크게 꾸짖으며 내 연전에 너희 나라에 가달을 첩파하고 호국 사직을 보전하였으니 그 은덕을 마땅히 만세불망할 것이오늘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아국을 침범코자 하니 야 내가 옛날에 가서 너 도와줬더니 네가 지금 날 침범하냐? 지금 이거죠.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죽어 분을 씻을 것이로되 10분 용서하여 돌려보내나니
자, 넌 죽여가지고 내가 내 분풀이를 해야겠지만 내가 돌려보내니까 빨리 돌아가 본토를 지키고 다시 외람된 뜻, 그릇된 뜻을 내지 말아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편갑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국을 소멸하려 청나라를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고 끌어내치니 되놈들이 쥐가 숨듯 돌아가 제 대장과 군조를 보고 수마를 잃으니 장들들이 크게 노하여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국을 능욕하여 군심을 미혹해 하니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의 한을 씻으리라 하고 다시 이제 걔네들이 쫓겨가서 또 열받은 거죠. 내가 진짜 죽이고야 만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고 병마 중에 정예한 군사를 뽑아 7,000명을 거느려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하고 진세를 베풀고 외치기를 조선국 의준부윤 임경업 필부는 자, 의주부윤 요런 얘기 나오죠? 이봐요. 나오잖아요. 임경업 필부는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케 하느뇨. 너의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대적하고 불현즉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거늘 경업이 대로하여 크게 노해서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비껴들고 호진에 달려들어 무인지경같이 좌충우돌하니 적장의 머리 추풍날같이 떨어짐에 적장이 당해내지 못하여 급히 달아날세. 자,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거죠. 또 경업이 또 이겼어요.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진 죽은 자가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쭈루룩 내려와 볼게요. 쭈루룩 내려와 보셔서 따옴표 열하루 기린이 찾으셨어요? 자, 따옴표 열하루 기린이 거기부터 볼게요. 한편은 간수풀이요 압록강을 격하였사오니 월강하여 마군으로 대적한즉 수만 군졸이 모여 진을 칠 곳이 없고 또한 군사가 패한즉 한갓 죽을 따름이니 기이한 계교를 내서 경업을 멀리 피한 후에 군사를 나아가면 좋을까 하나이다 라고 따옴표란 말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계속 져요. 안 되겠어요. 임경을 피해서 가는 어떤 기이한 계교를 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황이 옳게 여겨 용골대 동그라미 선봉을 삼고 말하기를 너는 수만 군을 거느려 가만히 황하수를 건너 동해로 돌아서 주야 배도하여 가면 조선이 미처 기병치 못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 조선에서 군대를 일으키지 못할 거야. 의주에서 알지 못할 것이니 아까 의주 부윤이 누구였죠? 임경업이잖아요. 그러면 의주에서 모를 거야. 그럼 임경업 모르게 갈 수 있어. 지금 이거죠. 왕도를 엄습하며 어찌 항복받기를 근심하며 대사를 성공하며 경업을 사로잡지 못하겠느냐. 용골대가 청량하고 군마를 아침 일찍 출발할 때 호왕께 하직하니 호왕왈 그대 이번에 감에 반드시 조선을 항복받아 나의 위엄을 빛내고 대공을 세워 수입한 사함을 바라노라. 용골대가 청량하고 승선 발행하니라. 자, 경업이 호병을 파한 후에 사조를 조련하여 군기를 보수하고 성첩을 수축하여 후위를 방비하되 조정에서는 호병을 파한 후에 의기양양하여 태평가를 부르고 대비함이 없더니 밑줄 쳐보세요. 자, 조정에서는 지금 현재 청나라에서는 어때요? 돌아서 임경업 모르게 돌아와서 조선을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태평가를 부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실권자들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시대에 정치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었죠. 국군이 불행하여 의외 불의지변을 당한지라. 칠갑 입은 오랑캐 동대문으로 물밀듯이 들어와 백성을 살해하고 성종을 노략하니 도성인민이 물 끓듯 곡성이 진동하며 부모 형제 부모 노소가 서로 실신을 살기를 도마니 그 영상이 참혹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지배층들이 태평가를 부르고 그냥 있는 그 무능함을 그냥 여실히 과시하고 있는 동안에 청나라에선 돌아 들어와서 조선을 지금 침범한 거죠. 이런 망극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 막을 사람이 없고 종사의 위태함을 경각 사이에 있는지라. 상이 망극하사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실세.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인조는 진짜 남한산성까지 피신을 갔으니까 급히 가마를 타고 강변에 이르사 배를 타심에 백성들이 배짱을 잡고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무수하니 그 형상을 참아보지 못하겠더라. 왕대비와 세자 사명들은 강화로 가시고 남은 백성은 호적에게 어육이 되니라. 도원수 김재점은 이런 난세를 당하였으되 한 개교를 베풀지 못하고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뗏목을 만들어 강화로 들어간. 강화유수 김경증은 좋은 군기를 고중에 넣어두고 술만 먹고 누웠으니 자 집권자들의 지금 또 잘못된 행태. 도적이 스스로 들어가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잡아다 송파벌에 유진하고 세자 대군을 구류하고 외치기를 수에 항복하지 아니면 왕대자와 세자 대군이 무사치 못할 것이다.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더라. 자, 이래서 정말로 병자호란 후에는요, 세자 이런 두 명이나 잡혀가죠.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해서 구성해서 쓴 내용이네요.
40분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사 전개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서술자는요, 고전 소설에서는 항상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쵸? 임경업이 이긴 거, 또 이긴 거,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또 머리를 짜내서 조선을 침범해 오는 거,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된다.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추보식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1번 볼게요. A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까 기교한 꽤 이런 것들. 임경업 있으니까 조선을 칠 수가 없어. 임경업 이렇게 돌아 들어가자. 지금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의주 부윤이었으니까 의주를 우회해서 왕도를 급습한다. 답이 2번. 그 다음에 42번 보기는 읽었고요. 보시면 기억은 주인공의 용맹함을 부각시켜 영웅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고요. 쭉 내려오시면 나머지는 다 지금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미음 볼까요? 답이 미음인데요. 미음을 보시면 수위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자와 세자 대군을 무사치 못하리라 하고 소리 천지 진동하더라. 자, 누가 지금 이겼어요? 결국에는 청이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청에서 이러는 거예요. 너네 빨리 안 항복하면 다 죽인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나타낸 것이면 청에서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가서 이겨갖고 그쪽에 뭐 세자를 잡고서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쳤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보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48번부터 45번까지도 있는데요. 그건 역시 문과 강의, B형 강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A형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뭐 비문학이나 문학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었죠. 그쵸? 근데 문법 문제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문법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쓰기 문제가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문법 공부하시면서 쓰기까지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많이 시간을 안배를 해야 많이 세이브를 해야 문학, 비문학에 투자를 하죠. 문학, 비문학은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수업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서 빠진 수업들은 B형 강의에서 여러분 채워서 메꾸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